그곳의 모텔 간판은 왜 바뀌었을까?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던 시기였다. 매달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왕복 10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며 연애를 하다가 비사철이 되었다. 우리는 평소랑 그닥 다를 게 없었자만 비사철이라 대부분 성수기 요금을 요구하고 평소 사람 없던 한적한 손바닥만한 해변가라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암튼 그닥 맘에 안 드는 늦어른 밤이었다. 평소랑 다를 거 없이 2박을 할 예정으로 숙소를 잡는데 유난히 그날은 방이 다 찼다는 얘기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때다. 한 곳 두 곳 점점 똑같은 대답을 들을 때마다 조바심이 났다. 이러다가 진짜 노숙인 건가? 그렇게 헤매던 도중 네 번째 찾았던 업소에서 방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시세보다 싼 값에 당황해하며 룸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생각에 염가에 놀란 우리는 말 바뀌기 전에 후다닥 입실한 후 씻는 둥 마는 둥 하며 잽싸게 우리 방으로 침했다. 그때까진 참 좋았다. 노숙을 할 상황인데도 방을 구했다는 것과 정말 좋은 곳인데도 헐값에 들어왔다는 거. 두 가지만으로도 우린 정말 횡재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간단히 씻은 후 내일을 위해 바로 깊은 잠을 들었을 무렵 여친이 뒤척이는 걸 느끼면서 나도 깼다. 화장실을 가려는가 보다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꼬대 비스무리하게 외치더라고. 오빠, 욕실 문이 안 열려. 나 역시 비몽사몽 잠결인지라 문이 좀 낡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일어나서 욕실 문으로 갔다. 그리곤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보았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그 순간 잠이 확 깨더라고. 어떻게 그 당시의 느낌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은 손잡이를 반쯤 돌리고 내 쪽으로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손잡이는 돌아갔다. 그치만 당겨지질 않았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손잡이를 잡고 체중을 실어서 매달린 상태로 당기고 있는 느낌. 살짝 당겨지긴 하였으나 그건 느낌뿐이고 묵직한 체중이 느껴지면서 문은 열리지 않았다.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지만 그 순간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발끝부터 얼굴까지 얼어붙는 듯한 느낌. 그치만 나보다 수백만 배는 더 겁이 많은 녀석이 옆에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상황의 심정을 표현해버리면 기절하거나 뛰쳐나가거나 둘 중 하나임이 분명했기에 내 표정을 읽기엔 너무 주의가 어둡다는 거 하나에 안도하고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고 침을 꿀꺽 삼키며 마음속으로 하나둘셋을 외치면서 힘껏 당겼다. 누군가가 문고리에 매달려서 튀어나오겠지 하며 말이다. 그러나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 문은 내가 준 힘만큼 순식간에 활짝 열리고 욕실은 깨끗했다. 오히려 그 녀석은 그냥 열면 되지 왜 오바해? 하는 표정이고 이미 급한 상태인지 문 열리자마자 잽싸게 들어가는 애를 멈추고 내가 먼저 들어갔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슬쩍 둘러봐도 이상한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 딱 하나 있었다. 세면대에 방금 전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만큼 주위에 물방울의 흔적과 더불어 흠뻑 젖어 있었다. 마치 몇 분 전까지 누군가가 머리를 감은 듯하게 말이다.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한 터라 숙박업소를 주기적으로 자주 다녔었고 예전부터 항상 입실 후엔 침대 시트를 확인하고 바로 욕실과 화장실을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되었다. 그날 역시도 분명 오자마자 욕실을 확인했다. 간단한 세수와 양치는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세면대에서 했었고 내가 이후에 잠들었고 아무도 욕실을 쓴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불과 1분 전쯤 화장실 문 손잡이 너머로 느껴졌던 그 일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지라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는 되게 찜찜한 상태. 볼일을 다 보고 나온 녀석은 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로 잠들어 버렸고 나 역시 내일 데이트 일정이 있었기에 계속 그 일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생각을 접고 잠이 들었다. 날이 밝고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고 안 일어나는 녀석을 반강제로 깨우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 후 아직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것을 보고야 말았다. 남자인지라 항상 퇴실 준비는 내가 빨랐다.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길어서 말리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 암튼 먼저 잽싸게 씻고 나와서 대충 찍어 바르고 주워 입고 퇴실 준비를 완료한 상태. 여친은 화장대 앞에서 콤팩트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난 뒤에서 녀석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다. 그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녀석은 변장에 열중이고 난 무작위 수치 많던 녀석의 머리를 말려주다가 그런데 갑자기 드라이기가 과열돼서 전원이 차단되길래 문득 고개를 들었다가 모텔 화장대의 거울을 무심코 보았다.
거울 정면엔 퀸 사이즈의 침대가 보였다. 아니, 보여야 했다. 거울에 비춰진 것은 아직도 생각하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말도 안 되는 게 보였다.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까만 단발머리에 짙은 회색의 터틀넥을 입은 여자가 거울의 정면 가득 채워진 채 날 응시하고 있었다. 놀래도 적당히 놀래야 주저앉거나 소리를 지르지. 그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걸 알지 모르겠다. 그 여자의 시선과 마주친 채로 고개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직이 되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을 감는 게 유일했다. 사랑의 힘이란 정말 위대한 것 같다. 그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돌발 행동을 취하면 변장 중인 이 녀석은 그대로 기절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미동도 하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갑자기 드라이기를 멈추고 대화가 끊기자 손거울만 보면서 녀석이 한마디 한다. 왜 대답이 없어? 닭갈비는 저녁에 먹어? 아님 점심에 먹고 저녁에 술 한잔해? 그 소리에 정신이 들어 실눈을 살짝 조심스레 떴다. 그 여자는 그대로 있었다. 보통 귀신은 보고 나서 헉하고 다시 보면 사라지는 게 기본 룰이 아닌가.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드라이기가 윙하면서 작동됐다. 귀신을 봤다. 본 거 맞으니 어쨌든 퇴실은 하자. 라며 자기 암시를 걸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녀석의 머리를 마무리해준 후 잽싸게 짐을 꾸려 그 저주받을 모텔을 나왔다. 유난히도 이상했던 내 행동에 왜 그래? 화났어? 말을 해봐 좀. 하며 꼬치꼬치 물어보는 녀석에게 겨우겨우 둘러대고 달래주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늦어름을 즐기고 서울로 올라왔다. 솔직히 아무리 내가 헛것을 자주 보고 담이 세다 해도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사라지지 않는 상황인데 안 무서울 리가 없었다.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라 그런지 생각외로 무의식적으로 잊고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왔다. 그게 끝인 줄로만 알았다. 그 후 긴가민가 할 정도로 기억에서 지워질 무렵 그 일 이후 반년쯤 지난 추운 겨울이었다. 다음 카페 중에 숙박업소들의 리뷰를 다루는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다. 괜찮은데? 하고 자주 가는 지역의 업체들을 찾아보고 있던 중 무심코 클릭했던 모 업체의 건물 일관의 사진을 보고 멈칫했다. 그리곤 바로 뒤로 거기를 눌러 업체명을 확인했다. 분명 사진은 내가 아는 곳이다. 그러나 업체명은 생소했다. 약 반년 전 갔다가 뛰쳐나오다시피 서둘러 짐을 쌌던 그곳이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찬찬히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댓글 리뷰를 클릭하였다. 그때 그 여자를 나만 본 게 아니었었다. 간판 바꾸면 눈치를 못 챌 줄 아느냐. 나는 복도에서 봤다. 여긴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유명한 귀신 출몰업체다. 이미 업체 관계자와 운영자의 모종의 컨택이 있었었는지 댓글의 일부가 지워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댓글들도 틈틈이 볼 수 있었고 그 지역 토박이었던 아는 지인에게 얘기를 하니 이미 그 형도 역시 알고 있었다. 업체명을 얘기하기도 전에 단박에 알아차리곤 너도 그 모텔 갔었냐? 거기 유명해.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간판만 박힌 채로 말이다. 그동안의 기억으로는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그 당시 일을 기억하는 친구에 의해서 잊고 있던 일이 기억났다. 시기는 그 모텔을 나와 이틀 뒤 서울로 올라온 뒤였다. 그 당시 살던 집 바로 앞에 친구 녀석이 작은 횟집을 하고 있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게다가 주위에 워낙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매일매일 손님 중 절반은 친구들이었다. 물론 나 역시 집 바로 앞이라는 핑계로 매일 밤 들러서 손님이 많을 땐 서빙도 해주고 배달이 밀리면 대신 배달도 가주곤 했었다. 그날 밤 역시 그렇게 친구들 4명과 야외 테이블을 하나 잡고 우럭 매운탕에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며칠 전 울산에서 있던 그 모텔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줬다. 평소 내가 그런 경험이 좀 많던지라 게다가 술을 얼큰하게 먹은 상태라 그런지 애들 반응은 평소보단 조금 더 격했다. 뭐 그렇게 빈 술병은 늘어가다가 그러길 몇 시간 뒤 술도 어느 정도 먹었겠다. 더 이상 손님도 없는데 오늘은 그만 닫고 해장국집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얘기와 함께 가게 뒷정리를 도와줬다. 이미 오픈 때부터 도와주던 터라 따로 지시 없이도 몇몇은 야외 테이블 정리, 몇몇은 술병 정리. 손발이 척척 맞았다. 정리가 끝날 무렵 화장실을 들렀다. 화장실은 매장 안쪽 한켠에 딸려 있었다. 근데 문이 잠겨 있네. 노크를 했더니 역시나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야외 테이블 쪽에 4명. 횟집 사장 녀석 하나, 그리고 친구 셋은 아까부터 술잔을 기울이던 멤버 그대로 있다. 그러나 모두 다 내 눈앞에 있고, 그럼 화장실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다. 우리 말고 누구 왔냐? 화장실에 누구 있는데? 하고 뒤를 돌아 노크를 했다. 선명한 노크 소리.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친구들 모두 다 같이 들었다. 가게 주인인 친구놈이 순간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밀치더니 주먹으로 문을 두들겼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녀석은 문을 꽉 잡더니 있는 힘껏 열었다. 역시나 열린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다. 차라리 누군가가 있었었더라면 황당하기만 했을 텐데 말이다. 불과 이틀 전 울산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그 순간 약 10초 동안 정적이 흘렀다. 마치 1초가 1시간 같았다. 입이 바싹 말라오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한 대 물었다. 라이터를 찾는 도중 다같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하늘색 라이터가 보여서 무심코 집어들었다. 라이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모텔 전화번호. 아주 오래전에 나에게 타로 카드와 각종 오컬트를 알려주었던 누님의 얘기가 떠올랐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 라이터를 바로 도로변 하수구에 버렸다. 그리곤 아무도 말을 못한 채 경직된 표정으로 평소보다 빨리 가기 셔터를 내리고 해장국집으로 갔다. 그 뒤엔 더 이상 단발머리의 여자를 볼 수 없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